네,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자치권의 강화를 많이 요청을 하는데 중앙위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고개를 흔드는 측면도 있고 미온적인 측면도 좀 있는데요. 분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의장 취임 직후에 지난 10대 의회에서는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서 지방의회가 온전한 독립기구로 바로 설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 독립적인 조직권, 감사권, 예산권 확보, 그리고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해졌고 올 2월 정치자금법의 개정도 이루어지면서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에 길이 열린 것은 일정 부분 아주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더 자치분권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요. 아니면 시급히 보완해야 될 부분들 짚어주신다면요. 아주 정말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지방분권, 지방자치라는 그러한 시대 정신을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니는 위상과 역할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만 할 수만큼 강화됐고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는 변화된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법률조차 갖지 못한 채 여전히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단 한 줄의 조항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만을 다룰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아주 시급합니다. 국회의 무관심 속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아쉽게도 좌절됐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의 인식 전환입니다. 그동안의 국회를 보자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도, 가치도, 의지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를 보더라도 지방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회의 아주 빈곤한 지방자치 철학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회가 지방의회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상생하려는 동방성장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좀 어려운 질문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최하 등급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도민들께 정말 참으로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청렴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들께는 아직 부족할 수 있겠지만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전반기 의장으로서 여러 차례 긴급한 대책회의도 열고 간담회도 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 왔고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도의회는 도민 신뢰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최하위 평가를 거울 삼아서 다음 청렴도 평가에서는 경기도의회가 더욱 향상된 그러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까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 것 같다가 최근에 이제 반대 여론도 조금 더 비등한 것 같고요. 지금 추진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정말 단기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정책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중첩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 지역 발전 정책으로 이미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약으로 그 필요성이 지목되어 온 정책입니다. 더욱이 경기 북부 지역은 면적과 인구 그리고 잘 보존된 자연환경 등 기본적 자원 면에서도 독립적 광역자치단체가 되기에 아주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성공에 대한 파급력은 단순히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중적 규제에 가려진 경기 북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는 것은 저성장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에도 반드시 한 단계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기도의회가 여야의 팽팽함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합심하고 협치했던 현안이 바로 북부 특별자치도입니다. 여야 한뜻으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국회와 정부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외치는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비록 정치권의 쟁점화 속에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어렵더라도 경기도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도 강한 의지로 추진 중이신 만큼 앞으로 도정 후반기 2년 도민 공감대를 더욱 넓혀가면서 유의미한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저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 있어 변함없는 여야 협치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국회 사무처와 의정연수 협약도 체결했고요. 도의회 서울 사무소 개소도 했습니다. 중앙 정치권과 관계 강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좀 풀어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우리 경기도의회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의회에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은 결국 법령과 맞닿아 있는 만큼 국회와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최초의 대외협력기구인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국회와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시도에 나섰습니다. 국회 사무처와의 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국회 간 업무적 소통 기반을 강화함은 물론 의회의 역량 강화에도 큰 힘이 될 일석이조의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전 경기도의회 의장이셨으니까 후반기 의회에 거는 기대 그리고 시민께 드리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의회를 성원해 주신 1,400만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협치의 길을 열어주신 154명의 동료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는 김진경 신임 의장님을 중심으로 더 견고해진 협치의 역사를 기록하며 도민 여러분께 큰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민들께서도 경기도의회에 대한 더 큰 성원과 격려로 11대 의회 후반기 2년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